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이들을 위해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모든 시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개념은 아니고 취약계층과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긴급생활대책은 보편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중위소득 100% 미만의 1, 2인 가구에는 30만 원, 3, 4인 가구에는 40만 원, 5인 이상의 가구에는 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에서는 전체 가구의 41.9%, 전남에서는 37%에 해당하는 가구가 혜택을 입게 됩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입이 급감한 저소득 특수고용직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보험 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 등 교육과 여가, 운송 분야의 특수고용직에게는 한 달 최대 50만 원씩 2개월 동안의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실직을 했거나 무급휴직 중인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도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기존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과 근로자들에게 피해 보상적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전남 지역의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 학원 등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3개월분의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이 최대 30만 원 지원됩니다. 또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가 지원되고 보증 수수료 감면과 대출 보증 절차 간소화도 시행됩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가용 자원과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원금은 전액 광주 상생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긴급 생계자금의 신청은 주민자치센터와 양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풀려서일까요? 아니면 긴장이 풀린 걸까요?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굴의 산수유 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산책로를 거닐고 있습니다. 산수유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으며 화창한 봄 날씨를 만끽합니다. 코로나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이곳 굴의 산수유 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17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21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 등 4명이 산수유 마을을 다녀간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경주와 부산 등에 사는 이들 일행은 확진 판정을 받기 사흘 전인 18일에 굴의 산수유 마을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이들과 접촉한 16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시민들의 모습에 방역당국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오지 말라는 플래카드 다 붙여갖고 이러는데도 오시는 걸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곳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휴일 광주 지역 교회의 18%가 여전히 예배를 강행했고 시내 곳곳의 클럽 등 술집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헬스장 등 일부 실내 체육시설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좀 있어요. 코로나가 갑자기 이게 나와가지고는 지금 행부들은 타지 모르시는 분들도 그래가지고는.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집단 시설은 물론 외출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으로 강력하게 권고하며 벌금과 구상권까지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정부가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한 건 다음 달 6일 개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학교를 통해서 코로나19가 확산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생들은 개학이 연기된 사이에 갈 곳을 찾지 못하고 PC방, 노래방을 돌아다니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볼링장. 평일 낮 시간에도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붐빕니다. 대부분 애띤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학교 안 가서 많이 심심해서 이제 볼링 치고 얘들이랑 PC방 가고. 인근의 PC방. 청소년들이 3, 3, 5 모여 앉아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개학이 연기된 것이 무색하게도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목포에 아직 없잖아요, 김나가. 그래서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학생들도 개학이 늦춰져서 불편합니다. 청소년 문화센터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도 모두 문을 닫아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서관도 닫혀 있어 심심하니까 친구들이랑 스터디 카페랑 노래방 많이 가요. 학부모들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개학이 계속 늦어지면서 공부는 공부대로 집안에만 잡아둘 수 없는 아이들의 생활 관리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학교를 못 가면 교육방송을 들어야 되는데 교육방송보다는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은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자제를 강력 공고하면서도 운영업소에 대해선 방역 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광주 지역 신천지 관련 시설 폐쇄 기간이 다음 달 8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광주시는 신천지 교회와 교육센터 등 115곳에 대한 폐쇄 명령을 다음 달 8일까지 2주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신천지 베드로 지파 역시 시설 폐쇄를 연장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대진표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정당들은 선거 필승을 다짐하고 있는데요. 광주 전남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이번 선거에 나서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현역 의원들이 가장 많은 민생당의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짙은 녹색 복장을 한 민생당 총선 후보들이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 동참한 현역 국회의원이 5명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서 광주 전남 유권자들은 민생당의 전신인 국민의당을 지지해 녹색 돌풍을 만들었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하고 실망만 키웠습니다. 어떠한 매운 질책과 비판도 달게 받겠습니다. 엎드려 사죄드립니다. 4년이 지나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민생당은 민주당에 대한 견제와 상생을 내세우며 광주 전남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 대선에서 민주개혁 세력이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호남 대통령 탄생이 가능하도록 총선 이후에 민주당과 연대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호남 유권자의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쟁을 하되 그런 협력적 경쟁을 하자는 것이고요. 비호남 지역에서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예를 든다면 후보 단일화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생당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 캠프 간 진흙탕 싸움을 부각시키는 한편 5.18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도 온 사람 없었습니다. 5.18하고 관계가 없더라고요, 민주당이. 그런데 우리가 호남에서 꼭 민주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야 됩니까? 제3지대 신당을 표방하며 뒤늦게 전열을 가다듬은 민생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저격수 노승일 후보와 전두환 추적자 이만솔 후보를 영입하며 총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재경선에서 탈락한 박시종 후보가 민영배 후보의 권리당원 명단 불법 유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 후보의 문자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없던 권리당원과 일반 당원에게까지 재경선을 치르기 전날 민 후보의 메시지가 발송됐다며 명단이 불법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는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당원 명부 과다 조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수시청에서 갑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공무원이 신입 직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가해자를 징계하기는커녕 제보자 찾기에 급급했고 시장이 징계를 막은 정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직원을 술자리로 불러내지 말아달라는 요구에 상사가 쏟아낸 입에 담기 힘든 욕설. 지속적으로 반복됐던 폭언과 괴롭힘.
이 같은 가혹한 갑질 속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매일 저녁 울고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여수시청 신입 공무원들. 알고 보니 같은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건 신입 직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수시는 해명 자료에서 피해자가 신입 5명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던 직원들은 기존 직원 7명까지 모두 12명이나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선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일했던 직원들 중에는 정말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인 모멸감이나 이런 걸로 해서 힘들어했던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시 당국이 가해자 감싸기를 넘어 발설 경로를 색출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복수의 관계자는 권오봉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이런 사안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 문제라며 보도된 언론과 접촉하는 사람은 문책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고, 담당 부서는 회의 다음 날 직원들의 언론사 후원 내역을 전수조사하기 위해 전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여수 지역신문협의회는 성명서까지 내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고 아무리 밑에 부하 직원이지만 신상털기죠. 그 신상털기와 함께 맞추어서 언론들을 갖다가 길들여 보겠다.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건 권오봉 시장이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감사실에서 징계 의견을 올렸지만 권 시장이 도서관 개관 당시 고생했던 직원이라며 징계를 주면 되겠냐는 의견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진정서를 낸 직원들이 공무원 노조를 통해 요구하고 있는 건 공식 절차를 통한 징계 양정. 하지만 여수시 측은 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담양군 월산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75살 황 모 씨가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황 씨가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번져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12대와 헬기 7대 등 인력 500여 명을 동원해 5시간 만인 조금 전 7시 30분쯤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민생당 비례대표에 출마한 이만솔 후보가 전두환의 차명재산을 찾기 위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만솔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전두환의 차명재산을 밝혀내기 위해 현금 조달책으로 의심되는 이모 씨를 추적하던 중 이 씨가 석연찮은 경위로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전 씨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파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 씨 차명재산의 실체와 관리인 등에 대해 검찰이 즉각 수사해서 불법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대구 시민들을 위한 광주시의 방역물품 지원 규모가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광주시는 지역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일반 시민 등이 성의껏 모은 방역물품과 건강식품 등 5,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대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